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5회차입니다. 네. 그죠? 벌써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5회차나 지났어요. 뭐 되게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뭐 조회수는 그렇게 늘진 않고 있지만 여전히 꾸준하게 달려보고 있는 우리 월간가히 세계 하나 코너 속의 코너의 이슈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해 보죠.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 많이 이제 접해 보셨을 수도 있는 소프트웨어일 것 같아요. 워드프레스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과연 워드프레스는 보안에 취약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워드프레스라는 이미지 자체가 옛날에도 썼던 거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아요. 뭐 옛날에 뭐 IT 쪽을 공부를 하셨던 분은 알겠지만 뭐 제로보드라든가 뭐 그누보드라든가 이런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나왔던 느낌이 좀 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드프레스 자체가 지금은 좀 올드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 것도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워드프레스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워드프레스는 무엇인가요? 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2003년 맷 뮬레메그에 의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배포된 웹사이트, 홈페이지, 쇼핑몰, 블로그 제작 관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GPL에 기반해서 누구나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재배포가 가능했기에 전 세계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최대 규모의 CMS로 이제 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짚어볼 거 CMS. CMS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CMS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어로서 우리말로 풀이해보면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전문적인 개발 지식이 없어도 홈페이지들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 플러그인 등을 설치를 하기만 하면은 바로 쓸 수 있는 형태의 오픈소스로 개발되어져 있기 때문에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죠. 사실 뭐 많이들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워드프레스를 많이 사용했던 케이스들을 보면 뭐 블로그를 운영한다든가 혹은 뭐 개인의 홈페이지를 좀 만든다든가 뭐 예전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모 웹 에디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올드하긴 한데 네. 뭐 그런 유형에 있는 홈페이지,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개발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막 이런 그런 이제 그냥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 형태로 올려져 있는 CMS들도 이제 많이들 CMS라고 부르고 있긴 한데 전통적인 CMS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워드프레스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워드프레스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길래 뭐 이번 이슈에서 다루게 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실제로 국내를 제외하고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좀 사용을 하고 있죠? 그 통계 정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웹 테크놀로지 서베이에서 이제 통계 자료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2023년 8월 7일 오늘이죠. 오늘자를 기준으로 해서 워드프레스가 이제 43.2%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10년 동안 꾸준히 사용률이 이제 증가하고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빨간색이 이제 워드프레스의 이제 사용률이거든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CMS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워드프레스에 비해서는 이제 낮은 사용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래프 중에 초록색으로 표기된 게 뭐예요? 이게 초록색으로 표기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베이 이제 조사기관 쪽에서 이제 조사하지 않은 그 외적인 이제 아마 CMS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식별되지 않은 내용들을 이제 저는 초록색으로 이제 표기를 한 것 같아요. 분명히 워드프레스가 사용되기 전에는 뭐 다른 것들이 꾸준하게 뭐 사용이 되어져 왔겠죠. 그러면서 어느 2021년도부터는 이제 워드프레스가 독보적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꾸준한 사용률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초록색 그래프 표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홈페이지를 예전부터 만들었을 때는 그냥 정말 밑바닥부터 만들고 최초부터 개발을 했던 그런 형태를 많이 사용을 했다면 뭐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넌 형태가 아닐까도 싶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얘기로 해보면 뭐 실제로 어떤 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전에는 그런 플러그인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혹은 개발 툴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형태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형태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접하게 되면서 좀 더 편하게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지 않았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지표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실제로 뭐 탑에 어떤 제가 사이트를 좀 봤는데 빌트위드라는 그 서베이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전 세계 탑 100만 개의 사이트 중에 보니까 한 28.7%가 워드프레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결코 적은 수가 아닌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워드프레스가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워드프레스.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워드프레스를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얼마나 보안 취약점이 발생을 했는가, 이 부분을 초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워드프레스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워드프레스 자체 엔진 쪽, 코어 쪽 엔진 쪽에서 발생한 취약점이랑 플러그인 취약점, 그리고 테마에서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사된 바에 따르면은 플러그인 쪽에서 93%나 이제 취약점이 발생을 한다라고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은 4만여 건의 취약점이 이제 워드프레스 취약점이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플러그인과 테마인데, 특히나 무료로 제공되는 플러그인과 테마 쪽에서 취약점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워드프레스에서 플러그인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따지면 부품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 그 부품 중에서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오픈소스 형태의, 물론 워드프레스 자체가 오픈소스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무료 플러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취약한 것으로 발표가 됐다라는 걸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플러그인 취약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견된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얼티메이트 멤버라는 이제 플러그인인데, 이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해당 플러그인이 이제 취약한 버전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가되지 않은 공격자가 관리자 권한의 계정을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해당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CV2023-3460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께 한번 간단하게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얼티메이트 멤버라는 플러그인을 제가 미리 추가를 해놓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유저 쪽을 보게 되면 지금은 기존에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할 때 구성했던 어드민 계정, 관리자 계정은 딱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리 준비된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제작된 익스플로이트 코드고요. 해당 URL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워드프레스가 설치된 페이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익스플로이트이 되게 되면 제가 사전에 익스플로이트 코드 안에 제가 추가하고자 하는 계정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놨고요. 지금 해당 계정으로 계정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페이지에서 새로 호칭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관리자 역할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이제 역할이 부여가 된 이제 공격자가 추가한 계정이 이제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는 아무런 이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페이지에 이제 관리자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계정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해당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9.2점이라는 상당히 크리티컬한 점수를 이제 받으면서 이제 이슈가 되어졌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것 자체가 그럼 이게 왜 취약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공격자들은 모든 자료들이나 혹은 게시글들 혹은 안에 회원가입이나 이런 활동들을 이용해서 뭐 회원들을 관리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만이 그런 계정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계정을 접근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관리자의 비밀번호나 뭐 계정 정보를 획득하지 않아도 쉽게 내가 만든 걸로 접속해서 안에 있는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취약한 점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외부로 보통 워드프레스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공격이 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기업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혹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위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요런 거는 되게 재밌는 시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연구소 쪽에서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시나리오 기반으로 이제 컨텐츠를 좀 계속해서 한번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음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느린 화면으로 보시고 싶으면 유튜브 채널 가가지고 조금 더 일시정지한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유독 왜 워드프레스가 취약점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사실 워드프레스가 취약점이 발생한다는 이유가 일단 제 생각에는 오픈소스라서,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 점유율 자체도 낮지 않은 되게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사용자가 많은 만큼 위협도 그만큼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또 플러그인이라는 이 기능이 이제 공격자들한테는 또 메리트인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뭐 물론 본인이 원하는 플러그인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 취약한 플러그인을 사용을 한다면 공격자는 그 플러그인의 취약점을 악용을 해서 이제 방금 보았던 것처럼 이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다든지,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자 권한을 획득을 하게 되면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공격자는 이제 거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러그인들을 이제 업로드를 시켜놓고 다시 이제 백도어 개념으로 취약한 부분들을 이제 악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참 공격자한테는 가장 재미있는 놀잇감이지 않을까. 이제 워드프레스의 플러그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양한 플러그인 사용을 할 수 있는 워드프레스가 또 유독 워드프레스 취약점이 많은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이제 워드프레스도 손 놓고 가만히 있진 않겠죠. 이렇게 공격자들이 이제 판을 치니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보안 업데이트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이제 수시로 이제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취약하다는 인식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워드프레스를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조사를 좀 해보니까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도 워드프레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삼성 뉴스룸에도 이제 워드프레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 LG전자도 이제 소셜 매거진이라는 홈페이지가 워드프레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일단 이런 콘텐츠적인 부분들을 보여줌에 있어서는 워드프레스가 아무래도 강점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관리만 이제 잘 된다면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기능들도 추가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워드프레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또 백악관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기존의 홈페이지를 사용했을 때보다 워드프레스를 도입을 하면서 비용 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는 게 기업 입장이나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비용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비용적인 부분을 떠나서 진짜 우리가 많이 볼 법한 그런 사이트들에서도 충분히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이트에서 해당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보면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취약점을 노릴 만하다. 어찌됐든 공격자 입장에서 혹은 해커들 입장에서는 돈 되는 게 최고잖아요. 그죠? 돈이 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위협적인 요소들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건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들에 우리가 뭐 실제로 많이 예제를 통해서 많이 봤으면 뭐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백악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이든 LG든 정부기관이나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 취약점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죠. 그런데 뭐 개개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소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워드프레스라는 뭐 한다면 이런 취약한 부분 플러그인이나 이런 플러그인이나 테마 등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식별을 해야 되는가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된 도구가 이제 WP 스캔이라는 이제 오픈소스 도구예요. 이제 해당 WP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1년에 보안 전문가들과 워드프레스 블로그 관리자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워드프레스 보안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구축을 하면서 WP 스캔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WP 스캔 같은 경우에는 비상업적 용도의 이제 무료 블랙박스 워드프레스 보안 스캐너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만여 개의 이제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는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공개를 하지 않고도 이 실제적으로 얘가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뭐 그런 형태의 있는 스캐닝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스캐닝 하면서 뭐 점검하는 내용들 뭐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추려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WP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CLI 기반의 이제 명령줄 형태로, 명령줄 인터페이스 형태로 이제 스캐닝을 진행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워드프레스 설치 버전 체크를 하고 이제 관련 취약점들이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설치된 플러그인들에 대한 취약점도 점검을 하고 추가적으로 테마까지 이제 취약점 점검을 하고 있고요. 워드프레스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이제 리스트업 해가지고 이제 사용자들, 그러니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들이 있는가를 이제 식별할 수 있도록 리스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워드프레스 사용자들 중에서 약한 암호를 가진 사용자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WP config.php라고 해서 이제 워드프레스 관련된 설정 파일들, 이제 어떤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그 접속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WP config.php 파일 같은 파일을 이제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스캐닝을 하게 되는데, 특히 뭐 그 중에서도 WP 클론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지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 WP 클론 스케줄에 의해서 악성 행위들이 공격자들이 이제 백도어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악성 코드가 실행되게끔 이 WP 클론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겠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업로드가 가능한 디렉터리가 공개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이제 스캐닝을 하고 취약한지를 이제 식별할 수 있도록 이 WP 스캔은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WPA라고 하는 이 오픈 소스를 통해서 최소한의 뭐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행할 수 있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워드프레스를 자체적으로 뭐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사실 뻔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보안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서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전한 워드프레스를 또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워드프레스를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워드프레스 코어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테마랑 이제 플러그인이
어떤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테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식별을 한 다음에 이제 보안 취약점이 없는지, 최신 버전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취약점이 발견이 돼서 실제 패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해당 홈페이지를 잠깐 뭐 운영을 중지를 한다든지, 물론 가용성이 중요한 측면에 대해서는 뭐 방법을 다시 뭐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아느냐 모르느냐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패치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또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격 표면이라고 하죠. 어택 서페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이제 플러그인 그리고 테마들을 식별을 해서 삭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가되지 않은, 아니면 뭔가 앞으로 이 기존에는 이제 사용자였지만 이제 퇴사를 하거나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계정들을 이제 삭제를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사용자들이 쉬운 비밀번호보다는 강력한 비밀번호를 이제 사용하는 것을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투팩터 인증을 사용을 하게 되면 더 안전한 형태로 이제 워드프레스를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 빠진 거 있어요. 뭘까요? 우리 그 이슈에서 2화에서 다뤘던 S봄. 그렇죠. S봄에 관련된 그 각각의 있는 오픈소스를 사용했었을 때 버전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봄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정보 표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사실 워드프레스 자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혹은 기관이 많은 만큼 이러한 워드프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보안 업계 쪽에서는 좀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워드프레스는 안전하신가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카바. 하나 빠진 거 있어요. 뭘까요? 우리 그 이슈에서 2화에서 다뤘던 S봄. 그렇죠. S봄에 관련된 그 각각의 있는 오픈소스를 사용했었을 때 버전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봄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정보 표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